저희 KBS 춘천총국에서 10달 동안 취재 제작한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특별 기획이었습니다. 갈색 이방인 어제 방송이 됐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보도국 고순정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목이 갈색 이방인입니다. 다큐멘터리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갈색 이방인은 소양강에 사는 외래종 물고기 브라운 송어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네. 이 브라운 송어가 한국말로는 갈색 송어라고 부르는 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다큐멘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소양강에 나타난 외래인이죠. 이방인이죠. 이 브라운 송어를 통해서 생태계 교란종은 정말로 생태계의 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생태계 교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기자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보기로 한 거죠. 예.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 브라운 송어와 소양강이었습니다. 예, 소양강이 좀 특이한 것이 베스, 블루길, 기존의 생태계 교란종에 더해서 브라운 송어까지 다 살고 있는 유일한 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소양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그 실태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먼저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와 함께 소양강과 북한강 9곳에 저희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고 또 생태계 교란 실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소양강댐 바로 아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한다고 알려진 브라운 송어가 북한강 수계까지 진출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 동행했던 강원대학교 어류센터장 최재석 교수입니다. 여기서 잡혔다는 얘기는 북한강이거든요. 여기는 소양강에서 나온 개체들이 세력권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 그 춘천댐 밑에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네, 기존의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것보다 브라운 송어의 서식 범위가 2배 정도 늘어난 게 사상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취재진은 또 소양강에 물을 떠서 DNA도 분석해봤는데요. 그 결과 소양강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다른 하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소양강의 종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란종에 대응하는 환경 정책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다면서요? 네,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종 지정이 뚜렷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산업 논리에 휘둘려서 추진과 번복을 반복해 왔다는 점입니다. 내수면 전문가 이완옥 박사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굉장히 유해하고 유전적 교란이 심할 걸로 예상되지만 정책적으로 본다면 산업 규모가 너무 커져서 산업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그걸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왕우렁이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생태계 위해성 평가 1급 생물이라 환경부가 2차례나 교란종 지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농업계의 반발에 밀려서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국내 친환경론의 90%가 왕우렁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떡붕어와 부지개송어도 양식업과 낚시업처럼 관련 산업 규모가 너무 커져서 교란종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교란종 퇴치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토종 물고기 방류 사업도 원활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9년 동안 전국의 내수면에서 실시된 토종 물고기 방류 사업의 경우 투입된 돈이 74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태교란종 수매 사업은 수매 대상을 교란종뿐만 아니라 토종 물고기까지 확대해버리면서 그 목적이 변질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군에서 수매 대상 어종이 맞는지 또 그중에 생태교란종이 얼만큼인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물고기를 수매해주면서 교란종 퇴치 실적조차 이제는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